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ADHD와 틱장애의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ADHD 소견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일반 아이보다 틱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좀 많이 높고요. 그리고 틱장애로 내원한 아이들 중 상당수가 ADHD도 같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ADHD 아동의 약 10%에서 틱 증상이 발생을 하고 틱장애 아동의 약 50%에서 ADHD 진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둘은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많은 질환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해봐도 틱장애와 ADHD가 같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전두엽의 발달이 미숙해서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ADHD 아동은 뇌의 다른 부분에도 기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서 그렇기도 하고, ADHD 아동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수업 시간에 산만하니까 선생님이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하고, 모든 수업 같은 거 할 땐 친구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조절 능력이 안 되고 충동성 때문에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고 하니까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기가 쉽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틱이 더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ADHD를 치료하는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틱장애 아동에게서 ADHD 소견이 보일 때는 이게 원래 ADHD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틱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ADHD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틱 증상 때문에 ADHD 소견이 나왔을 뿐 진짜 ADHD는 아닌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눈을 많이 깜빡이는 틱 증상을 갖고 있다면 눈을 많이 깜빡이니까 제대로 책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힘들겠죠. 그리고 말하는 것만 보고 생긴 것만 보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ADHD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주의력 검사하는 전산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아이가 직접 보고 해야 되는데 눈을 너무 계속 깜빡인다 그러면 그 검사 자체가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DHD 소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틱장애만 해결되면 아이의 주의력은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한의원에 치료받고 있는 4학년 남자아이의 경우도 그랬는데요. 몇 달 전에 이 친구가 처음 내원을 했을 적에는 보통 애들이 눈을 깜빡이는 틱이 좀 흔하긴 한데 이 친구는 눈을 너무 심하게 깜빡여가지고 보는 사람이 다 정신이 없을 정도고, 그 정도면은 아이도 당연히 집중이 안 되니까 제대로 학습을 하는 건 고사하고 길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주의력 검사를 하면 이런 거는 무조건 ADHD 소견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는 이제 4학년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엄마한테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엄마 나 화장실 가면 안 돼? 엄마 멀리 가면 안 돼?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검사상으로 틱장애와 ADHD가 동시에 두 개가 진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정상이나 아이의 과거력을 보았을 때 이 산만함은 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틱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치료 후에 눈 깜빡임이 이제 거의 사라지니까 애가 이제 불안하지도 않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가? 엄마가 집에 있든 말든 관계없이 친구가 놀자 그러면 나가서 잘 노는 거죠.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 집중력도 좋아져서 공부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과제를 스스로 다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틱장애와 ADHD가 같이 진단에 나왔다고 해서 원래부터 ADHD가 같이 있었고 이 두 개를 다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ADHD 치료를 하게 되면 ADHD도 안 낫고 틱도 안 낫는 거죠.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원래 ADHD가 있었는데 또 틱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그때는 원래 진짜 ADHD가 있는 거예요. 틱장애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위주로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가령 ADHD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근데 틱 증상은 좀 경미하다. 근데 어머니는 틱 증상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ADHD를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DHD의 증상 때문에 틱이 더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ADHD가 있다고 하더라도 틱 증상이 만약 너무 심하다면 일단 틱 증상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ADHD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틱 증상 때문에 ADHD가 더 심화되고 있었고 아예 자존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만약 그 틱 증상이 심하다면 틱이 좋아지면 ADHD도 어느 정도는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틱 증상부터 치료하고 틱이 다 좋아졌는데도 ADHD 때문에 문제 증상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 ADHD를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틱이 괜찮아졌다. 근데 ADHD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 이런 어머니들이 많거든요. ADHD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볼 적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애 비율을 다 맞춰주니까. 그래서 틱이 좋아졌고 ADHD를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틱이 나았으니까 이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시 틱이 재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는 별로 불편한 것이 없지만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ADHD 증상에서 틱이 다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틱이 다 낫더라도 ADHD는 마저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틱 장애와 ADHD는 서로 연관성이 상당히 많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지를 잘 가리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틱 장애와 ADHD 둘 다 아이를 굉장히 다 힘들게 하는 질환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브레인업TV 전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